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 협력팀장 맡고 있는 윤재석입니다. 그 가이드북을 이제 지금 나눠드린다고 이제 밖에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타이밍을 제가 잘 못 맞췄나 봐요. 좀 이따가 나가실 때 할 걸 괜히 작업 발표할 때 맞춰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저 가이드북은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가이드북은 뭐 저희가 계속 지난해 4월에 이제 그 안내서를 저희가 GDPR을 냈습니다. 안내서를 냈고, 그 이후에 저희가 11월 달에는 제1차 가이드라인을, GDPR에 대한 우리 기업을 위한 제1차 가이드라인을 냈고, 그 다음에 그 유럽 집행에서 방금 이제 그 랄프 사워 부과장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유럽연합 집행뿐만 아니라 이제 워킹 파티 29, 그래서 29작업반이라는 데서 GDPR의 여러 주요한 그 조항들에 대한 동의라든지 뭐 DPO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저희가 다 포괄 해서 전문가들이, 저희가 이제 국내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몇 달간 뭐 작업을 해서 지난 25일 날 이제 발간을 최종적으로 하게 된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국내 실정이 가장 맞고 이해하기 쉬운, 물론 이제 GDPR이 내용이 상당히 좀 또 어렵습니다. 뭐 저희들도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기업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좀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실제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이렇게 서술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이제 그 발간을 좀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지금 아마 책이 좀 모자라면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책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PDF로 다운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도 보시고 혹시 이제 뭐 더 추가해야 될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계속적으로 그 수정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별도로 뭐 이 내용을 좀 더 디벨롭해서 뭐 분야별 뭐 가이드라든지 업종별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낼 그럴 좀 계획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우리 기업의 GDPR 대응 현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량적 조사도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만, 정량적 조사 내용은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원래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심층 인터뷰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먼저 하고, 그 정량적 조사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조만간에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뭐 전반적인 심층 인터뷰에 대한 조사 내용, 그 다음에 대응 현황, 시사점, 향후 계획, 이렇게 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배경은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25일 날 시행이 됐고요, GDPR이.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윤의 정보 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게 GDPR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우리나라에서 뭐 비즈니스를 한다 라고만 해가지고는 이제 그 법률에 저촉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정보 주체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나도 모르게 서비스 이용한다면 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그런 그 문제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기 해결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조사 목적은 EU 진출 또는 뭐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이라든지 GDPR 대응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좀 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그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은 뭐 이제 GDPR 대응하고 있거나 인식하고 있는 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기업, 사실은 이제 약간 아주 소규모 기업은 아니고 중규모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GDPR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어야 돼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심층 인터뷰 대상 기업은 9개, 진출 기업 7개, 진출 예정 기업 2개 이렇게 됐고, 조사 기간은 2차에 나눠서 실시를 했고요. 심층 인터뷰를 한 60분 정도 인터뷰 담당자한테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EU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 처리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EU 적정성 승인에 따른 인식 및 효과. 적정성 뭐 방금 이제 랄프 사워 부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랑 이제 그 EU 집행위원회랑 그 이제 정통망법에 근거한 부분 적정성,
이 평가를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키사랑 방통이랑 그 EC 유럽 집행이랑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적정성 승인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올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설문을 했고요. 물론 이제 내용들이 좀 어려워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GDPR과 여기 이전에 대한 뭐 준비와 대응 현황, 애로사항 및 정책적 요구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을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진출 기업 7개, 그다음에 예전 기업은 뭐 2개. 전반적으로 준비 현황을 보면 이후에 진출한 기업 7개는 뭐 TF를 구성했거나 또는 이제 전담 인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뭐 평균 1억 정도의 예산, 이제 보면 보통 예산이 법무법인 컨설팅 이런 비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정책은 뭐 GDPR 관련된 사내 정책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뭐 현지 로펌이나 외부 컨설팅 업체의 계약 또는 뭐 내부 TF 팀을 통해서 뭐 혼자 하거나 아니면 법률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개인정보, 아까 또 랍사워가 이제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의 메커니즘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동의라는 부분은 이제 EU 쪽 입장에서는 그건 아주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뭐 대안이 없으면 해라라는 정도의 어떤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 아주 뭐 명확한 동의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해야 되고, 어떠한 무슨 이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네가 충분히 알고 동의하겠느냐라고 이제 이용자에게 전제를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서 이용자가 그러면 나도 그럼 괜찮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동의면 오케이. 근데 그 정도의 수준까지 안 하면 이제 동의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역외 이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물론 이제 역외 이전에 BCR이라든지 표준계약조항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진출 예정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전담 인력거나 뭐 인력 충원 중이다 이렇게 뭐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뭐 이제 예산이 이제 거의 뭐 이제 없겠죠. 별도의 정책 뭐 관련 교육도 이제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모르기 때문에 역외 이전 가능성을 가능한 한 좀 최소화하겠다 그렇게 의견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도 이제 지난 4월 지난 2월 작년 11월 이렇게 유럽 현지에 가가지고 세미나든지 이제 현지 기업의 우리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현지에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유럽 직원들이죠. 직원들도 GDPR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더라. 이제 우리 기업도 우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게 있으니 좀 인식을 갖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인식을 이제 갖고 이제 추진을 대비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실제의 현지 직원들은 또 그닥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GDPR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뭐 반드시 뭐 GDPR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식 제고,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사실은 이제 뭐 좀 규제라기보다는 요즘은 이 기업의 경쟁력, 신뢰도를 쌓음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글로벌 경쟁 시대의 그런 수단으로서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워낙 지금 뭐 예전에 디렉티브보다 GDPR이 내용도 방대해지 복잡해져서 뭐 보다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위해서 뭐 업종별 대응 뭐 사례집이라든지 그런 가이드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전반적으로 주셨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신속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적정성 배를 받아서 기업 활동이 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당연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요구 사항을 주셨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금융업이고요. 기업 규모는 제가 이제 익명화 처리를 하느라 이제 뭐 이렇게 규모로 250명 이상 이렇게 했고요. 상당히 이제 대기업이고, 개인정보 현황을 보시면 정보보조에서 개인정보부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보보호 인력은 총 100여 명입니다. 상당히 많죠. 개인정보는 20명이고 정보부 예산도 뭐 100억 원, 그 중에 개인정보는 뭐 40억 이렇게 되고요. EU에 이미 진출해 있고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고 응답을 줬습니다. EU 시민의 개인정보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수집.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비율이 한 7대, 오프라인은 3 정도고요. 대규모 개인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고, 개인정보 처리 방안은 국내 서버를 기반으로 현지 사업체의 서버와 국내 인프라센터를 해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GDPR에 대한 준비를 사실은 뭐 상당히 좀 일찍 한 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법인의 준비는 완료됐지만 현지 직원, 법인 인력의 GDPR 관련 인식이 아직은 좀 미비해서 그런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훈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준비 인력이라든지 법률 자문 컨설팅, 예산 정책을 보시면 개인정보보호 인력이 이제 GDPR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요즘 뭐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DPO 쪽, DPO가 이제 새로운 직군으로서 사실은 또 각광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뭐 한 1,500명, 뭐 내지는 많게는 한 3,000명 정도의 DPO가 필요할 것이다. 단지 DPO가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드화 되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제 동력이 되는 거죠. 기관 입장에서는 DPO라는 그 직종이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이제 의견을 좀 주셨고요. 그래서 또 현지 로펌 계약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이제 마련하고 있다. 아무래도 뭐 이제 규제에 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 준수에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 당국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인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률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아마 현지의 법률 자문 로펌이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GDPR 준비 예산은 뭐 총 15억 원 정도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GDPR 관련 정책을 이제 뭐 몇 가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명화 조치를 이제 비식별화 조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익명화되면 이제 아예 개인정보가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심해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망법이나 기업법 같은 경우는 이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어서 준수하는 데는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지만, 지금은 이제 유럽에서 GDPR에서 나와 있는 그 침해 사고에 대한 프로세스 72시간 내에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 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정보 역외 이전 관련 대비 활동은 행동강령 PCR, 행동강령 코드 오브 컨덕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역외 이전 예외 상황과 이제 심해 사고 발생 조치 또는 이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에 대한 등들도 이제 같이 지금 추진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적정성 승인에 따라서는 경제적으로 한 10억 정도의 이 기대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법무법인. 그러니까 규모가 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들의 절감되는 비용 규모도 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으로서는 이제 법률적인 어려움, 정배 추진 중인 적정평가 추진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서비스업인데요. 여기도 대기업입니다. 250인 이상 있고요. 전체 보안 인력 중에 개인정보 전담 인력은 뭐 한 20%, 전체 보안 예산 중에 개인정보는 한 10% 정도 되고, EU 진출 기업으로서 자회사 법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EU 시민의 개인정보는 온라인으로 수집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안은 EU 시민의 사내 직원 개인정보는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GDPR 이전 디렉티브 시절부터 GDPR에 대한, 물론 GDPR이 이제 금방 생긴 게 아니고 수많은 몇천 건의 이제 제안 개정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겨난 거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는 파악하기에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주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인력이 GDPR 준비하고 TF팀은 보안 서비스 기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워낙 준비를 오래 했으니까 그 개인정보에 대한 자체 인력으로 GDPR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역량이 좀 있어서 전 직원 대상 교육 진행하고 GDPR에 반영된 정책들을 각 조직에 배포해서 적용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GDPR 대응에 대한 어떤, 이게 이제 옛날에 뭐 Y2K처럼 한번 딱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수준들을 체크하기 때문에 감독기구에서 이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이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회사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역외 이전 관련해서 유럽의 IDC를 설립해서 거기서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유럽 시민의 뭐 직원의 개인정보가 국내로 이전될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BCR이라든지 적정성이 가장 좋겠죠. 적정성이라든지 BCR, 표준계약, 정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아주 명시적인 동의, 이용자 정보 주체의 동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적정성 승인이 이제 이루어질 경우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말했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그 개인정보라든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쪽에서도 물론 이제 저희 실무자 같은 경우들은 이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속 이제 예산 확충이라든지 인력 확충이라는 것 쪽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아무리 이제 우리가 그래봐야 이 경영진에서 뭐 묵묵부답이면 이제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경영진에 대한 그 교육이라든지 인식 제고 활동이 정보 차원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온라인 서비스업이고, 역시 이제 250인 이상이고, 개인정보 전담 인력은 2명, 그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경로는 온라인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후 진출했지만 서비스 이용자는 대부분 이제 한국 고객이고, 개인정보는 GDPR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적절히 마케팅할 단계는 아니지만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향후 비즈니스가 이제 확대되면서 GDPR도 여러 가지 적용되는 규정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보면 이제 작년 말에 GDPR에 대한 이슈, 뭐 올해 상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년 말에 이제 이제 내년 5월이면 이 GDPR이라는 강력한 이제 이 규제, 뭐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준비를 그때 하신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준비를 착수했고, 올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법무법인 검토를 받는다는 해가지고 마무리하겠다, 뭐 내지는 올해 중순 내지는 이제 올해 말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GDPR 관련된 준비 인력은 한 3명 정도 되고, 1월 편향에 정통한 법무법인을 통해서 준비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현지 법인이 아니라 국내 법인으로 좀 파악이 되고요. GDPR 준비 예산은 1억인데 주로 이제 그 법무법인 어떻게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지킬 것인가, 내부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 문서화, 사실은 이제 이제 GDPR의 준수문은 나중에 리스크, 위험 기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발생하면 괜찮은데,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를 왜 어떻게 관리했길래 문제가 발생했어, 이러고 묻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절차에 이런 위험에 내가 측정한 관리에 평가한 위험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해서라고 다큐멘테이션에 대해서 프레젠트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뭐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다큐멘테이션이 내부적으로 관리 프로세스가 정리가 안 되고 다큐멘테이션이 안 돼 있다면 나중에 책임 소재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조사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법무법인의 이제 어떤 그런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적정성 승인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 절감을 기대하는데, GDPR 대응 예산 중에 한 40%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이거는 또 약간 저희한테도 이제 뭐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는 질문인데, 이게 적정성을 받으면 사실은 이제 다른 이제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뭐 BCR라든지 표준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동의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내지는 뭐 자사에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야 되는 이제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적정성을 받으면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참고할 만한 것이라고 좀 보고요.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주셨고, GDPR, GDD에서 신속하게 회신이 가능한 문의처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GDPR 웹사이트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이제 전화도 있고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문의들이 많으시니까 뭐 저희가 이제 일일이 이게 세심하게 답변을 좀 못 해드리는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차차 이제 좀 뭐 저희 나름대로 또 좀 인력도 확충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이런 어려움에 좀 지원을 좀 확대하려고 지금 정부 부처랑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온라인 서비스업인데요. 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보보안팀에서 개인정보부를 담당하고 보안 인력 4명 중에 개인정보는 1명이 담당하고 있고, 개인정보 수집 경로는 온라인 100%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EU 진출 기업으로서 유럽 법인이 있다. EU 내 개인정보 규모는 한 150만 명, 꽤 많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안은 GDPR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앞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확장할 거기 때문에 EU 시장 대상 사업도 마찬가지로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착수 시기는 마찬가지로 앞에와 마찬가지로 2017년 하반기에 착수했고, 실질적인 대응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준비 사항들은 EU 내 법인 내 EU 법인 내 GDPR 준비 인력 1명, TF팀은 서비스 운영이나 개발, 보안 인력 등으로 구성됐고, 마찬가지로 이제 현지 로펌을 통해서 자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GDPR 준비 예산은 뭐 한 1억 정도, 대부분 이제 로펌 내지는 이제 보안 컨설팅 쪽의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개인정보를 지금 뭐 여교 이전 관련해서 대응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뭐 이미 이제 그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했고, 현지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금은 현재는 그 현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 본사에서 그 관리 차원에서 수집할 수도 있고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응 방안 모색이 좀 절실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주신 말씀이 적적정 승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그 행정 절차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유권 해석 등 법률적 해석이 어려움, 그 다음에 세부적인 가이드와 예시가 포함된 지침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역시 비슷한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출 기업 중에 마지막인데 제조업인데 그 기업 규모가 250명이고 개인정보 전담 인력은 10여 명, 그 다음에 IT 예산은 뭐 한 2천억 중이고 개인정보는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U 진출 기업으로서 유럽에 법인이 있고 EU 시민 개인정보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정보인 경우에 본사에 수집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GDPR 준비 시기는 2016년부터 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어떠한 그 규제 준수 사항들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로펌을 계약해서 GDPR에 대한 대응, 그 규제에 대한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내 개인정보를 정보 정책을 GDPR에 맞게 수용하고 배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부분 적정성 저희가 이제 망법 기반의 정통 망법 기반의 적정성 평가를 하면 전체적으로 전체 적정성, 그러니까 개보법 기반의 전체 적정성에 대비해서 뭐 한 70% 정도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비록 제조업이지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보법 대상의 어떤 그런 영역들이 많을 수 있지만 망법으로도 이제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법률적 해석의 어려움, 뭐 유럽 시민의 GDPR 인식이 높지 않다. 아까 이제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알고 보니 유럽 시민이 오히려 잘 모르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진출 온라인 기업인데 진출 기업이고 온라인 기업인데 이제 그 여기도 진출 기업이고 온라인 서비스 이 기업은 이제 의료 쪽에 특화된 기업이고요. 기업 규모가 250명 이상이고 조직은 이제 별도의 개인정보 조직은 없지만 정보보호 관련 팀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IT 예산은 한 8억인데 그 중에 개인정보 보호 예산은 한 1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후 현재 진출했고 이후 전역에 이용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안은 국내 서버로 저장하거나 뭐 아마존 그 뭐 웹서버로 이제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제 분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착수 시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지난해 말에 이제 착수를 시작했고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준비해서 완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준비 인력은 1명. 대부분 이제 법률 이슈라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 도입보다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차원, 내부 다큐멘테이션 이런 문제라고 접근을 하시니까 아마 이제 준비 인력은 이제 1명 정도, 외부 법률 자문이란 컨설팅 계획 등이 이제 생각하지만 지금 이 기업은 당장 뭐 그렇게 외부 컨설팅은 없고 계획은 없고 내부적으로 대응을 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또 내부적으로 스터디만 충분히 돼 있고 사례만 충분히 접할 수 있으면 저희 같은 키사 같은 기관에서 이제 제공해드리는 어떤 그런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뭐 그 사례를 좀 접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들지만, 뭐 이제 그런 것들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이제 시간이 없고 촉박하다면, 대규모고 그런 복잡하다고 그러면 로펌이나 컨설팅 업체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GDPR 관련 조치 대책을 수립 중이고 사내에 GDPR 관련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기사에 상당히 이제 많이 또 질문도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이제 그 가이드를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뭐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또 그 구체적일 수 없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GDPR이 직접 적용돼 가지고 뭐 무슨 뭐 물론 이제 저번에 25일 딱 발효되자마자 그 막슈램스가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이나 이렇게 제소를 해서 지금 뭐 조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 아직 케이스가 없으니까 어떻게 적용돼 가지고 어떻게 이거는 그러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명확한 게 없으니까 저희가 뭐 섣불리 원칙에 있는 내용, 그리고 저희가 EU를 통해서 EU 집행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받은 정보 위에 가이드 위에 저희들이 그 뭐 저희 자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이제 그 GDPR 골뱅이 기사.월.kr로 이제 질의를 보내주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저 아까 나눠드린 뭐 가이드북 이런 데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한계, 그런 것들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제 케이스가 좀 뭐 그 처분 사례라든지 뭐 이런 사례들 뭐 조사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아마 좀 더 좀 디벨롭이 된 그런 그 가이드 배포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성 평가 관련해서는 그 이제 경제적인 뭐 절감 효과가 이제 일부 있을 것 같다. 컨설팅 비용이겠죠.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어려움은 법률적 해석의 어려움, GDPR 실제가 포함된 가이드와 문의 적용 토탈 세트가 필요하다. 여기 예전 대비 어떻게 준비되는지 파악이 어렵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7번째는 온라인 서비스. 이거는 이제 진출 기업 마지막이고요. 기업 규모 250명.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전담 인력 구분은 없고 이제 정보보호 쪽 인력이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후 내 개인정보는 온라인으로 수집한다. 온라인으로 100% 수집하고 이후에 현지 법인 사무소 형태로 진출을 한 상태고, 개인정보는 클라우드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 2017년부터 연말에 착수를 하고 있고요. 준비 인력은 GDPR 준비 인력은 2명, 현지 법인에서 GDPR 대비 해서 채용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마 이제 그러니까 법률 쪽 이 전문가일 것으로 이제 파악되고요. 하지만 이제 DPO 지정 계획은 없고 뭐 그 글로벌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이걸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건 사실은 또 여기도 되게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액티비티가 있는 거죠. GDPR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성 승인에 따라서 경제적인 절감 비용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했고, 솔루션 구매 비용 여러 가지 뭐 동의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그 비용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도 법률적인 해석이 어려움, 인력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건 컨설팅 업체라든지 세미나 여기저기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는 이제 온라인 서비스고요. 기업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크지 않고 별도의 개인정보 보조직이 없고 정보보호 조직이 없고 정보보호 관련 조직에서 공동으로 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보호 인력은 총 5명이고 IT 예산은 한 1억 중인데 별도의 개인정보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법인은 없지만 EU 내에 지금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현재까지 EU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본인 그 회사가 프로세서로서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개인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앞으로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준비 인력, GDPR에 대한 준비 인력은 5명 되고 자체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준비 예산은 다소 적은데 아마 이제 그 예정 기업이니까 아마 이제 늘어날 수도 있지만 3천 정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그리고 이제 역외이전 관련돼서 그 역외이전 가능성은 뭐 지금으로서는 속단할 수 없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이렇게 비식별 조치, 뭐 익명화 뭐 이렇게 해서 좀 안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인 결과물 효과가 적정 평가를 받으면 상당할 것이다라고 기대하셨고요. 마찬가지로 법률 해석의 어려움, 뭐 사례별 구체적 가이드의 필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이고요. 제조업입니다. 250명 이상의 제조업이고요. 개인정보 담당 인력은 2명, IT 예산 중 총 개인정보 예산은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이 현재 법인은 없지만 전담 딜러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현재 EU 이용자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말씀 주셨고, 개인정보 처리 방안으로 3자 위탁을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를 하고 있다. 해외 진출 대부분의 정보는 오프라인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좀 상황을 봐서 한 2020년쯤 착수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뭐 계획은 없고요. 그래도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하니까 GDPR 대응 인력을 1명 정도 지금 뭐 추가 채용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정성에 대해서는 승인받으면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정부 차원의 GDPR 관련 자료 배포라든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사점으로 보면 기업들이 점차 그 사내 정보보호 정책을 GDPR 기준에 맞게 전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준비 수준, 그 잘 되건 못 됐건 우리가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이제 모르겠다 이게 충분한 건지, 혹시 조사 들어오거나 뭐 누가 신고하고 고소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뭐 아무 사례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 기사나 방통이나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EC 규제 감독 기관, 저희는 사실은 이제 만약에 저희가 그 현재 사무소를 내게 되면 그쪽에 있는 그 이 규제 감독 기관 DPA 쪽이랑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는 그 DPO라든지 개인정보보호 감독관 책임자 이런 부분들 간의 어떤 그런 정기적인 모임이나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들이 있더라고요. 그 감독 기구들이랑 이제 그런 데에서 기사가 내지는 뭐 정부에서 같이 이렇게 좀 중재를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하면 기업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R 조항에 대해서 그 조항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해석도 많고 뭐하고 뭐 대규모의 고위험성, 이거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평가해서 위험이 없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져. 뭐 이런 거니까 그런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GDPR 교육과 질의에 대해서 신속하게 문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참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업종별 조치 방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가이드북, 뭐 가이드라인, 뭐 가이드 뭐 이렇게 냈지만 전반적으로 내용 낸 거고, 앞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세분화해서 업종별 내지는 규모별로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별로 정보보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이슈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의 대응성이 당연히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신속한 평가를 해서 오늘 뭐 요로바 집행위원도 오셨습니다만 오늘 뭐 기준술도 하시고 저희 이제 CPO 분들이랑 점심 때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뭐 되도록이면 이제 방통이나 저희 기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이제 좀 진척을 시켜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입장으로 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인데요. GDPR 지원 관련해서 진출 예정 기업은 뭐 이제 지금 하는 것처럼 뭐 법률 자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저희가 지금 뭐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는 지금 뭐 인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해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하여튼 그 가용한 자원을 모두 좀 동원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뭐 진단 컨설팅, 이제 앞으로 이제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GDPR 적용이 되는지, 우리 기업이 뭐 개인정보 처리 법적 준사항이 뭔지, 처리 단위별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 체계와 이제 GDPR에 따른 이제 그 차이가 내가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준수사항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런 이제 갭 분석이라든지 보안 조치 적정 평가라든지 침해 사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통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내년에 뭐 GDPR 자가 진단 툴 뭐 이런 걸 좀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수준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제 yes와 no 뭐 이런 거겠지만 그런 잠깐한 툴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과연 이 GDPR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 준수를 규제사항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향평가는 사실은 이제 프랑스의 개인정보 감독 기구인 크닐에서 이미 이제 공개해서 좀 배포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물론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한글화 해가지고 서비스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베리에이션을 감안해서 그 툴들을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가지고 좀 공개를 배포를 하면 보다 좀 유용하게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DPR 대응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GDPR 상담 서비스를 좀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상담 매뉴얼도 좀 개발하고 상담 인력도 좀 더 많이 채용해가지고 상담을 좀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gdpr.ki사.월.kr 거기 들어가시면 GDPR에 대한 그러니까 아주 뭐 그 익스텐시브한 그런 그 자료들은 뭐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해하시고 참고하실 만한 그런 자료들은 꽤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쪽에 보시면 사례별 가이드라인을 이제 개발해서 올리고 뭐 이제 관련된 정보도 좀 올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제 사례들도 좀 올리고 그럴 좀 계획입니다. GDPR 관련 동향 자료도 좀 업로딩하고요. 법률 상담 전문 인력도 좀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적정 평가는 뭐 지금 계속하는 저희 이제 계획이고요.
현지 대응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현지 대응 사무소를 설립해서 전문 인력을 파견할 계획인데요. 유럽 집행이랑 뭐 각 감독기구 그다음에 우리 기업 간의 소통을 좀 지원하고 어떠한 그 규제 준수에 대한 어떠한 규제 준수가 이제 지금 뭐 중요한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실은 뭐 DPO나 뭐 그쪽에서 개인정보라든지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오해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오해만 쉽게 풀면 또 그 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자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상담, 그 진출한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또 이제 제가 지원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예, 이상으로 이제 적정성 대응 현황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